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리커전 파마수티컬스 이 회사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뭐 하는 회사인지 먼저 보겠습니다. 리커전은 전통적인 신약 개발 방식의 비효율성을 해결하는 게 비전이에요. 이 비효율성을 에롬의 법칙이라고 부르는데, 신약 하나 개발하는데 평균 막 10년 그리고 막 수조 원 이렇게 쓰거든요. 근데 그러고도 거의 뭐 90% 실패한다고 해요. 우리 인간이 임상을 하는 방식이 가설을 세우고 증명하고 이런 방식인데, 이 방식이 복잡한 생물학적 상호작용에서는 잘 안 맞다. 그래서 이렇게 비효율적인 거다. 그리고 그거를 AI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게 지금 이 회사의 미션입니다. 제품 보겠습니다. 이 리컬전 OS라는 거를 개발하고 판매를 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자체 자동화 로봇이 매주 수백만 건의 세포 실험을 막 자동으로 수행을 합니다. 그 세포에다가 막 약물도 투여하고요. 그리고 엔비디아 슈퍼컴퓨터로 수십억 장의 세포를 이제 이미지를 학습을 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눈으로 식별할 수 없는 미세한 변화를 이렇게 감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설명드린 프로세스를 빅팜한테 외주를 받아가지고 수행을 해줍니다. 그게 지금 매출의 대부분이에요. 자, 5년짜리 차트 보겠습니다. 여기서 나스닥에 상장을 하면서 AI 신약 개발에 대한 강력한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이렇게 오릅니다. 근데 이때가 코로나 유동성 막바지로 신규 상장 종목이 모두 난리가 나던 시절이에요. 그러고 나서 아시다시피 인플레이션 튀면서 금리 인상하고 신약 개발에서 실질적인 이제 임상 결과가 나오려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쭉 뺍니다. 관심이 식어가는 시기죠. 이때부터는 뭐 임상 결과가 좀 좋게 나오면은 좀 올랐다가 뭐 현금 부족해서 유상증자 하면 빠졌다가 뭐 이런 식으로 움직입니다. 이렇게 오다가 여기 지금 거래량 보이시죠? 엔비디아가 리커전에 5천만 달러를 투자하고 AI 모델 개발을 위해서 협력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렇게 쏩니다. 그리고 나서 또 관심이 식으면서 떨어지고요. 또 임상 실험이 좋으면 올랐다가 유상증자 하면서 빠졌다가 지지부진하게 우하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2024년 8월에 또 다른 AI 신약 개발사인 엑스사이엔시아 이 기업을 인수합병한다고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지금 거래량 늘어나는 거 보이시죠? 그렇게 또 왔다 갔다 하다가 실적이 좀 나올라 그러면 또 조금 올랐다가 또 관심 식다가 그렇게 지금 4불에 가까워져 있는 상태입니다. 자, 매크로 쪽 보겠습니다. 이걸 왜 보고 있는 거냐면 지금 트럼프 정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제네시스 미션 요 수혜 가능성 때문에 보고 있는 거예요. 6대 핵심 분야라 그래가지고 뭐 바이오, 반도체, 양자, 핵에너지, 신소재, 첨단 소재 이렇게 지금 나왔죠. 이 제네시스 미션이 뭐냐면 방대한 정부 데이터하고 민간하고 이렇게 합쳐가지고 과학혁명을 가속화하겠다. 중국과의 초격차를 내겠다. 이런 미션이에요. 근데 지금 이 리커전과 조금 잘 어울린다. 그리고 두 번째는 25년 12월에 이 생물보안법이라고 하는 게 통과가 됐거든요. 이건 뭐냐면 중국 바이오 기업하고 거래를 제한하는 겁니다. 탈중국이죠. 미국 빅파마 신약 후보 물질을 발굴할 때 중국에다가 많이 외주를 주고 했거든요. 근데 요거를 이제 못하게 하고 미국으로 돌아와야 되니까 요거에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 FDA가 여러 가지 지금 규제 혁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 AI를 가지고 조금 효율적으로 좀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보이거든요. 근데 요게 지금 리커전 같은 디지털 바이오, 테크 바이오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요거한테 약간 좀 좋지 않냐? 이런 내러티브가 있어요. 경쟁자고 경쟁력 같이 볼게요. 슈레딩거라고 이것도 상장사인데 예전에 빌 게이츠가 투자해서 유명해진 종목이죠. 그러니까 이 리커전은 데이터 기반의 머신러닝을 하는 반면에 슈레딩거는 물리학 기반의 시뮬레이션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슈레딩거는 매출이 고정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재무적으로 훨씬 더 안정적입니다. 왜냐면 얘네들은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팔기 때문에 신약 개발이 되던 안 되던 고정으로 받는 돈이 있어요. 근데 리커전은 임상에 실패를 하기 때문에 그 다음 라운드에 돈을 못 받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다. 그리고 지금 물리학 기반의 시뮬레이션 요런 거를 조금 보완하려고 엑스사이엔시아를 지금 인수를 한 거라고 합니다. 요 엑스사이엔시아가 물리화학적 설계를 잘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요거를 좀 보완하려고 이렇게 같이 인수합병을 한 거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앱셀레라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 회사는 캐나다 회사인데 항체 신약 발굴에 특화가 돼 있습니다. 요 리커전은 직접 약을 개발해서 대박을 노리는데 요 앱셀레라는 발굴해서 로열티를 받고 판매를 합니다. 그래서 임상 실패 리스크가 좀 작아서 재무 안정성이 조금 더 좋습니다. 근데 또 캐나다 회사라서 뭔가 그 제네시스 미션의 수혜 종목으로 보기에는 좀 힘들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인실리코 메디슨이라고 비상장인데요. AI를 이용해서 후보 물질을 발굴을 했어요. 그게 세계 최초 임상 2상까지 지금 진입을 해 있습니다. 폐섬유증 관련 물질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핫해지니까 엔비디아가 지금 붙었습니다. 근데 여기가 홍콩 백그라운드가 있어요. 그래서 또 제네시스 미션에 수혜를 받을 수 있나 좀 힘들 것 같다.
왔다. 경영진 보겠습니다. 창업자 크리슨 깁슨이 있는데요. 원래 CEO였다가 이번에 이사회 의장으로 갔고요. 엔비디아와의 전략적 파트너십, 그리고 뭐 거시적인 비전 설정, 요런 역할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1월 1일부터 새로운 CEO인 나자트 칸이라는 사람이 오는데, 이분은 이제 존슨앤존슨 출신이고요. 혁신 최고 책임자를 했답니다. 그리고 이제 얀센 R&D에서도 책임자를 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원래 리커전은 뭔가 AI 기술력을 약간 증명해야 되는 시기가 과거에 있었다면, 앞으로는 이제 증명된 그 기술을 통해서 실질적인 신약 승인을 받고 그리고 상업적으로 성과를 받아야 된다. 근데 요걸 하기에 지금 딱 맞는 CEO가 왔다. 이런 내러티브가 있습니다. 그리고 CF로 벤 테일러라고, 이분은 이제 인수합병한 엑스사이엔시아 출신이고요. 데이빗 홀렛도 마찬가지고요. 요 CSO가 리커전이 원래 강점이었던 생물학 데이터, 그리고 엑스사이엔시아의 정밀화학 설계, 요거를 시너지를 잘 일으켜야 되는 핵심 키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과학자 중심에서 약간 빅파마 전략가로 이렇게 권력이 이동했고, 그리고 또 최근에 주가가 좀 안 좋았었던 게 요 창업자 있잖아요. CEO를 물러난 다음에 내부자 매도가 있었나봐요. 그래서 주가가 좀 안 좋았어요. 리스크 보겠습니다. 그렇게 의미 있는 매출 없이 계속 영업손실이 나고 있어요. 그래서 영업손실 폭이 올라가면은 주가가 힘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증자, 다른 거를 인수합병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자본 고갈돼가지고 또 유상증자를 한다든지 그러면은 주가가 또 안 좋겠죠? 그리고 이제 매출이 이제 빅파마들한테 그렇게 외주를 받아서 한다 그랬잖아요. 그게 이제 약간 좀 변동성이 큽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성공 보수 방식이라 그래가지고 요거를 이제 마일스톤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1단계에서 임상시험 시작하면은 이제 100억 받고, 그 다음에 여기서 성공해서 넘어가면은 200억 받고, 여기 넘어가면 500억 받고, 요렇게 가거든요. 그래서 가다가 뭐 중간에 부러지면은 이제 이걸 못 받아요. 그래서 요런 변동성 때문에 25년 3분기에 매출을 크게 하회했습니다. 이때도 주가 많이 내려갔죠.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임상실험 실패율이 거의 90%입니다. 이거는 뭐 이 바닥이 그래요. 그래서 요게 이제 본질적인 리스크다. 그리고 새로운 리더십이 왔는데 또 적응 못하고 뭐 나가고 이런 일이 발생하면은 주가 힘들 수 있고요. 그리고 현금 먹는 다음하기 때문에 금리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만약에 이제 2026년에 또 인플레이션이 올라오게 되면은 상당히 안 좋을 수 있습니다. 그 월가 전망치 보면요, 매수 3개, 중립 5개 이렇게 있고요. 지금 평균 목표 주가가 7불입니다. 보유하고 있는 기관 보면 아크 인베스트먼트도 보이고요. 그리고 베일리 기포드, 영국 회사죠. 그리고 소프트뱅크 보입니다. 매출액 구성 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매출액이 느는가 싶더니 내려갔다가 다시 느는가 싶더니 내려가고 그러고 있어요. 이제 하나가 터져줄 때가 사실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영업비용 보시면 꾸준하게 아주 과격하게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영업비용이 올라가는 만큼 영업이익이 지금 적자가 엄청나게 심해지고 있죠. 네, 자본 구조를 보시면요, 여기 부채가 뭐 거의 없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부채가 없는 거는 건전해서 그런 건 아니고, 이런 기업이 돈을 빌리려면 이자를 어마무시하게 줘야 됩니다. 그래서 부채를 안 빌리고 주주들한테 손을 벌리는 거죠. 유상증자를 통해서 이렇게 자본 총계를 높여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성공하면 혁명이고 실패하면 쪽박 차는 거죠. 네, 핵심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제네시스 미션의 수혜 종목으로 될까 안 될까, 이게 이제 핵심이고요. 그리고 요 새로운 CEO 있잖아요. 이 사람이 지금 상업적 결과를 잘 내주냐, 이게 중요합니다. 돈 되는 파이프라인을 선별해가지고 수익 모델을 이제 가시화하는 거, 이게 주가의 핵심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엑스사이엔시아하고 이제 합병 시너지가 이제 잘 나냐,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생물학적 데이터하고 정밀화학 설계를 해서 성과가 나냐 또 중요하겠고요. 임상 데이터가 이제 줄줄이 발표가 되는데, 요거 12월에 있었던 요 용종증, 요거는 이상을 했는데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왔어요. 근데도 주가가 반응이 그렇게 크게는 없었고요. 26년 중반에 이제 2개가 있는데, 하나는 신경섬유종증, 요거랑 대뇌혈관종, 요거 2개 또 어떻게 나오는지 잘 봐야겠죠. 그리고 엔비디아가 뭐 추가 투자를 해주냐, 이런 것도 주가를 움직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